정다운 라디오 9회 방송 시작합니다. 디지털 위에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방송,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방송, 정다운 라디오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저는 DJ 우경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소음, 우리를 멈추게 하는 소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소음하면 생각나는 의태어는 끼익, 우당탕탕, 쿵꽝쿵꽝 같은 그런 시끄러운 소리죠. 사전적으로 뜻을 보면 불규칙하고 뒤섞여 있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네요. 불규칙, 뒤섞임, 불쾌함, 시끄러움 이 네 가지라고 하는데요. 첫째로 불규칙한 소리, 규칙적이지 않은 소리는 예측하지 못한 소리를 의미해요. 저는 클래식을 라흐마니노프 음악 좋아하는데요. 서정적인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저는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바하 음악을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토벤을 좋아해요. 베토벤의 음악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아서 들을 때마다 다르게 감상되는 것 같아요. 베토벤이 청력도 상실하고 여러 질병에 시달리던 말년에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완성한 후에 마지막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공들였던 곡이 있어요. 현악사중주 데프가 작품 번호 133번입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작곡한 헤비메탈 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당시 청중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불규칙한 소음처럼 느껴지는 곡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해요. 앵콜이 나오지 않아서 베토벤은 굉장히 화를 냈었다고 하죠. 데프가는 20세기에 와서야 인정을 받은 곡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곡이 이해돼서 또 인정돼서 감상하게 되는 곡이 되는 이런 마법 같은 수용, 받아들임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다음에 나올 음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곧바로 그 선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음이 연이어서 계속 나온다면 우리는 소음으로 느낄 수밖에는 없는 거죠. 하지만 락 음악, 헤비메탈 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곡들을 접해오면서 20세기 와서 드디어 베토벤의 데프가도 이해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곡으로 평가되고 있는 거죠. 결국 누군가의 주관성이 담겨있는 소리는 또 다른 사람의 주관성과 만나 이해되면 더 이상 불규칙한 소리가 아닌 거죠. 베토벤이 마음을 담아 작곡하고 그가 작곡한 곡을 들을 열린 마음이 만난다면 그 음악은 더 이상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듣기 좋은 음악이 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유별난 사랑에 네가 다 문제라며 미친 소리를 했는데 돌이켜보니 이젠 매일 후회된다는 노래예요. 소음처럼 느꼈던 어떤 유별난 사랑이 이제 소중한 사랑임을 느껴지면서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해서 아쉬움을 노래하는 노래. 제목은 미친 소리, 이예준이 부릅니다. 듣고 올게요. 잘 지내 보여 너는 아무 일 없는 듯 참 분주해 보여 딱히 신경 쓸 것도 걱정해 줄 일도 없는 사람처럼 잠깐 동안 변했어 힘들게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 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 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이혜준의 미친 소리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소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소음의 특징은 불규칙, 뒤섞임, 불쾌함, 시끄러움인데요. 불규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두 번째로 뒤섞임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뒤섞임이란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한 물건들이 한데 모아져서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옷장에 옷들이 뒤죽박죽이야. 아, 정말 생각이 뒤죽박죽이야. 네 말은 정말 뒤죽박죽이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물건이, 생각이, 말이 뒤섞이고 뒤엉킨 모양을 뒤섞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물상이 되는 거죠. 작년에 한겨레 신문의 도서 소개란에 몸빼바지부터 자율주행차까지 물건들로 본 한국인 이야기라고 소개한 책이 있었어요. 돌베개에서 나온 잡동사니 현대사라는 책인데요. 3권 한 세트예요. 이 책을 소개한 기사였는데 이 책에 나온 281개의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모여서 우리의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요즘 다양한 벼룩시장, 중고시장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잡동사니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놓은 잡동사니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결국 뒤섞임이라는 것도 누군가의 소중한 수집품들이 모여있는 거였어요. 어떤 생각, 마음이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죠. 비록 그 쓰임을 곧바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는 언젠가 필요한 것에 쓰일 수도 있는 그런 잡동사니인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그중 몇 개는 서로 연관성을 찾아서 새로운 것으로 창조될 수도 있겠죠. 엉뚱한 물건이라도 창의적인 생각을 만나면 새로운 것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요. 노래 하나 들을게요. 너무 많은 조언들, 충고들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죠. 가만히 있어주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 많은 충고들이 서로 섞여버리면 정말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고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노래 제목은 시끌벅적, 소행성 1862 부릅니다. 풀릴 듯 말 듯 엉켜만 가 취할 듯 말 듯 몽롱해져 시끌벅적한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만 닿을 듯 말 듯 멀어져 가 맞는 게 뭔지 모르겠어 갈팡질팡한 선택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만 쉽게 던지는 아무렇지 않은 말들이 그저 한숨과 짐이 되는 걸 다들 말하지 그럴듯한 조언과 위로 그게 날 어지럽게 흔들었어 그저 가만히 있어줄래 그거면 됐어 나를 좀 기다려줘 그거면 I want you wait for me I want you wait for me 말 한 듯 만 듯 답답해져 진한 듯해도 외로워져
시끌벅적한 거리에는 나 혼자 걸어가는 발자국만 쉽게 던지는 아무렇지 않은 말들이 그저 한수가 짐이 되는 걸. 다들 말하지 그럴듯한 조언과 위로, 그게 날 어지럽게 흔들었어. 그저 가만히 있어줄래, 그거면 됐어. 나를 좀 기다려줘, 그거면 돼. I want you wait for me, I want you wait for me. 그저 날 위해서 한다는 말, 잠시 멈춰도 돼 날 위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잠시 날 기대하며 기다려줘. 다들 말하지 그럴듯한 조언과 위로, 그게 날 어지럽게 흔들었어. 그저 가만히 있어줄래, 그거면 됐어. 나를 좀 기다려줘, 그거면 돼. I want you wait for me, I want you wait for me.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소행성 1862 부른 시끌벅적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소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소음의 특징은 불규칙, 뒤섞임, 불쾌함, 시끄러움인데요. 불규칙과 뒤섞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세 번째로 불쾌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불쾌함은 가장 주관적인 표현이네요. 누구에게나 불쾌감을 주는 소음도 있고 몇몇에게만 불쾌감을 주거나 특정한 사람만 불쾌감을 느끼는 소음도 있습니다. 불쾌감이란 못마땅해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하루 중 누군가에게 무엇에겐가에 못마땅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는 아마 한 번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핸드폰 보면서 길 걷는 사람 많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못마땅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식당에서 못마땅한 주인, 못마땅한 손님 서로 부딪히고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질서 없는 곳에서 서로 못마땅한 사람들을 보며 인상을 찡그리곤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동료들, 친구들까지도 서로 늘 이런 못마땅한 구석들이 있죠. 그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못마땅한 감정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죠. 왜냐하면 그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표현이니까요. 결국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소리는 모두 소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노래 하나 또 듣고 올게요. 불쾌한 소문이니까 그냥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진실을 아는 것은 쉽지 않죠. 이런 불쾌한 소문들 따라서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라면 나쁜 소문 믿지 말아야지 그 말들 때문에 깨질 사이였다면 그냥 날 떠나가 노래합니다. 제목은 소문.
림스가 노래합니다. 듣고 올게요.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는 나는 먼 나쁜 놈 밝힌 놈 별소리가 다 나와 제3자는 왜 껴들어서는 쟤 맞아 나 맞아 왜 자꾸 편들 가리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건 또 없니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또 일이 커져버려 들어봐 한마디 말할 텐데 네가 믿건 말건 간에 한마디만 말할게 그 소문 때문에 내가 어떻든 말든 다 친구였잖아 전부 좋았었잖아 그 말들 때문에 깨질 사이였다면 그냥 날 떠나가 변명 따윈 하지 않을 테니까 오가는 말들에 의해서는 쟤는 뭐 나는 뭐 말이 오가면서 과장이 돼 나의 OLD의 얘기를 하면 언젠가는 나의 말들이 또 병렬이 돼 네가 알고 있는 게 없니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또 말이 과장이 돼 들어봐 한마디 말할 텐데 네가 믿건 말건 간에 한마디만 말할게 그 소문 때문에 걔랑 어떻든 말든 다 친구였잖아 전부 좋았었잖아 그 일들 때문에 깨질 사이였다면 그냥 날 떠나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테니까 림스의 소문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소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소음의 특징은 불규칙, 뒤섞임, 불쾌함, 시끄러움인데요. 불규칙, 뒤섞임, 불쾌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마지막으로 시끄러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시끄러움의 사전적 의미는 세 가지나 돼요. 듣기 싫게 시끄러운 것, 말썽이 나서 어지러운 것,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귀찮고 성가신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듣기 싫은 소리인데 모두 내가 피할 수 없어서 힘든 소리죠. 소음인데 소란에 가까운 그런 소음입니다. 어수선한 소음인 거죠. 소란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소음입니다. 지난번 방송 때 인간을 만든 것은 불안이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지난 방송을 들어주셨다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불안함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요. 이런 불안감은 나 자신에게는 일종의 소음이기도 한 거죠. 그럼 소음이란 뭘까요? 불규칙하게 뒤섞여서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 소음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동화가 하나 떠오릅니다. 이솝 우화인데요. 시골쥐와 도시쥐예요. 도시쥐가 시골쥐에게 놀러 가자고 하죠. 변변치 않은 음식을 대접받은 도시쥐는 시골쥐에게 맛있는 음식이 풍족한 도시로 가자고 합니다. 시골쥐는 도시쥐를 따라 나서요. 도시쥐 말대로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밥상에 시골쥐는 감탄을 마지 않죠. 그런데 먹으려는 순간마다 사람 소리, 고양이 소리에 놀라서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시골쥐는 먹을 게 변변하지 못해도 시골에서 맘 편히 살겠다며 다시 시골로 내려갑니다. 시골쥐는 결국 소음에게 쫓겨내려간 거잖아요. 우리네 일상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층간소음 안 나게 서로 배려해야겠어요. 들으실 노래 제목은 층간소음, 디스토션 49가 부릅니다. 듣고 올게요.
귓가를 때리는 위층의 쿵쿵 소리 나의 단잠을 깨우는 정말 참기 힘든 소리 도대체 왜 밤마다 뭘 하는지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지 아무리 경비실에 얘기해도 도대체 들어먹질 않아 층간소음 정말 괴로워요 층간소음 너무 지겨워요 무슨 집을 이따위로 졌는지 피곤한 내 인생 보상해줘 오늘도 아랫집에서 울리는 지겨운 인터폰 소리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또 난리인 걸까 도대체 왜 그렇게 예민한지 그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건지 아무리 경비실에 얘기해도 도대체 들어먹질 않아 층간소음 정말 괴로워요 층간소음 너무 지겨워요 무슨 집을 이따위로 졌는지 피곤한 내 인생 보상해줘 이렇게 시끄러운 집을 한놈 지은 놈 자기네 집도 이렇게 시끄러울까 대한민국 비리 누군가는 헤쳐먹어 이 따위야 함께 사는 공동주택 예의도 없어 그렇게 예민하면 이사를 가시지 왜 나한테만 난리야 떠나고 싶어 시끄러운 집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 도대체 뭘 해야 하나 도대체 어떻게 하나 도대체 뭘 해야 하나 층간소음 정말 괴로워요 층간소음 너무 지겨워요 무슨 집을 이따위로 졌는지 피곤한 내 인생 보상해줘 층간소음 정말 괴로워요 층간소음 너무 지겨워요 무슨 집을 이따위로 졌는지 피곤한 내 인생 보상해줘 잠을 제대로 못 잔 것도 얼마나 되었는지 맨날 눈 빨개서 다닌 것도 얼마나 되었는지 피곤하다 디스토션 49가 부른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도시쥐가 시골쥐를 초대하는 이야기는 제가 다른 책에서도 또 보았어요. 아주 인상적인 책인데 제목이 기식자, 미셸 세르가 쓴 책입니다. 기식자라는 책에서 도시쥐는 시골쥐를 초대해요. 이 대목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도시쥐가 어떻게 묘사되냐면 도시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은 존재로 강조됩니다. 도시쥐는 아무것도 자신이 생산한 것은 없어요. 그저 집주인이 먹다 남은 식사로 시골쥐에게 대접을 합니다. 타자의 비용으로 거들먹거리고 흥청대는 이런 흥청망청 축제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소음은 주인이 들어오는 문소리죠. 문소리는 소음이죠. 세르는 이 소음이 하나의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두 쥐가 꼼짝없이 축제를 중단하고 숨어야 하고 공포에 떨면서 이리저리 무질서하게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제 새로운 소음이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쥐들의 질서가 인간의 질서로 대체되죠. 소음과 질서는 어쩌면 상대적인 거죠. 세르가 소음을 하나의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에 머리를 끄덕이면서 아, 맞아. 소음은 하나의 메시지구나.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빨간 신호등 앞에 서서 잠시 상념에 잠길 때 갑자기 경적이 울리면서 아, 파란불이구나. 빨리 가라는 얘기구나. 출발해야지 하는 것처럼요.
멈췄던 질서는 주행하는 질서로 다시 바뀌죠. 그런데 세르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기식자에 대한 이야기죠. 기식자에 대한 이야기, 노래 하나 또 듣고 이야기 연결해 볼게요. 아마도 우린 소음인가 봐. 제목은 소음. 정진우가 부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목적 없이 달리는 차 안 그 틈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만 불빛으로 가득 메워져 있는 거리엔 사람들 그 사람들 소리뿐 눈을 감아도 보여 그 사이로 스며들어와 귀를 막아도 들려 자꾸만 흘러들어와 아마도 우린 소음인가 봐 언젠가는 사라지 다 흩어질걸 무려 우린 소음인가 봐 다정해져 있던 것처럼 목적 없이 달리는 차안그 틈 사이로 불어오는 너라는 바람만 이 밤 끝으로 널 떠나보내려 해 쉽진 않게 날 흔들어 놓을게 눈을 감아도 보여 그 사이로 스며들어와 귀를 막아도 들려 자꾸만 흘러들어와 아마도 우린 소음인가 봐 언젠가는 사라지 다 흩어질걸 무려 우린 소음인가 봐 다정해져 있던 것처럼 정해져 있어 우린 다 알고 있어 비틀거림조차 없어져서 너도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잖아 그럼 내가 먼저 내려놓을게 아마도 우린 소음인가 봐 언젠가는 사라지 다 흩어질걸 무려 우린 소음인가 봐 다정해져 있던 것처럼 정진우의 소음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시골지와 도시지 이야기로 시작하는 미셀세르의 저서 기식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도시지가 사는 집의 주인은 징세청부업자예요. 징세청부업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저 세금을 징수하는 일만으로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는 직책을 가졌죠. 단지 기득권에 따른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자, 이 기식자는 왕의 식탁에나 오를 법한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 두 번째 기식자인 도시지가 식사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식탁에 오르는 자가 바로 시골지입니다. 소음이 시골지를 쫓아내고 다시 집주인과 도시지만 남게 되죠. 세르는 마지막 기식자가 소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생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기식자인 징세 청부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식자인 도시지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기식자인 시골지가 있고
마지막 기식자가 바로 소음인 거죠. 복잡한 얘기 같지만 셀가 주목한 것은 기식자와 소음의 관계인데요. 먹이사슬처럼 기식자의 사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서 잡힌 먹이사슬, 기식자의 사슬은 어떤 소음에 의해서 중지되고 다른 질서로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지가 많아지면 그 소음으로 인해 집주인이 그 집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거죠. 소음이 기존 체계를 흔들고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방향이 모두가 망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주인이 가버리고 텅 빈 집에는 더 이상 차지할 음식이 제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세르가 말하는 기식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생산하지 않는 우리는 모두 기식자입니다. 기식자라는 단어는 사실 기생충을 의미하는데요. 영어로 parasite, P-A-R-A-S-I-T-E인데요. para는 옆에서라는 의미고 site는 먹는다는 의미래요. 옆에서 먹는다는 의미죠. 우리나라에 식객이라는 말이 있어요. 허영만의 만화 식객이란 말은 맛의 협객이라는 말이니까 전혀 다른 의미고요. 예전에 세력 있는 대갓집에서 얹혀 지내면서 뭔가 덕을 보려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는 일 없이 밥만 얻어먹고 지내는 사람을 식객이라고 했습니다. 식객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 또 들을게요. 이름이 소음인 아티스트의 노래 하나 들으려고 해요. 달이 지구를 공전하듯이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을 쫓는 마음을 그린 노래예요. 노래 제목은 공전, 소음이 부릅니다. 햇살이 참 따뜻하다고 스치는 바람이 좋다고 이렇게나 많아 널 그리워할 이유가 많아 넌 모르겠지만 오늘도 넌 너대로의 세상을 살고 나 혼자서 너를 도망치다 쫓다 지친 하루의 끝에 그래도 참 고맙다고 흘러넘치는 너를 여미고 뜻없는 너의 그 따뜻함이 날 향한 게 아닌 걸 잘 알지만 시리고 어두운 내 맘 끝 비밀을 비추는 위로가 되는 걸 오늘도 난 너 하나로 충분히 바빠 널 떠나보냈다 사랑에 빠졌다 지친 하루의 끝에 그래도 참 고맙다고 흘러넘치는 너를 여미야 다른 세상일 같아 우리의 날들이 너와 함께 거닐던 그게 당연했던 지난 날들이 오늘도 넌 너대로의 세상을 살고 나 혼자 그런 너를 도망치다 쫓다 지친 하루의 끝에 그래도 참 고맙다고 흘러넘치는 너를 여미워 오늘도 난 너를 맴돌아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식자 이야기를 지나 식객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음으로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불규칙, 뒤섞임, 불쾌함, 시끄러움을 특징으로 하는 소음들은 어쩌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소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오래된 집 천장에서 들리는 쥐들의 소리를 집주인이 들을 때 쥐들의 소리는 소음이겠지만 반대로 집주인이 문 여는 소리가 쥐들에게는 소음이겠죠. 소음은 주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음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소음은 현재의 질서, 나의 질서를 깨는 역할을 하죠. 나의 안정감을 흐트러뜨리고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미셸 세르는 소음을 마지막 기식자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기식 본능을 갖고 있는 기식자인데, 나도 기식자인데 나에게 붙어있는 제2의 기식자의 소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을 축출하기 위해서 투쟁하죠. 이 투쟁의 방향은 역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구조를 바꾸는 혁명, 체제 전복, 시스템 변경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소음으로 생각한 제2의 기식자가 나를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몰아냈던 것처럼요. 물론 나를 몰아내면 제2의 기식자는 더 이상 기식할 대상이 없어져서 자멸하고 말겠죠. 아니면 전혀 다른 구조로 창의적으로 재편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이 계속되는 한 기식 본능을 가진 생물들의 투쟁이 계속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 방향으로 투쟁을 해도 마지막 기식자인 소음은 영원할 거예요. 소음이 없는 안전한 식탁이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걸까요? 인간이 계속 탐욕을 부리면 멸종의 길밖에 없는데 우리는 절벽으로 향하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하면 되겠죠?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필요 이상으로 크게 화내지 말고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줄래요? 화내지 말고 욱하지 말고 작게 좀 말해달라는 노래 들어볼게요. 하지 마. BAP가 부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말해봐 이건 아니잖아 해도 너무 하잖아 baby 화냈다 다시 사랑한다 왔다 갔다 하는 왜 oh baby 속상한 맘에 가끔씩 미울 때도 많지만 너무 쉽게 화만 내는 너에게 이렇게 말할래 화 좀 내지 마 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짜증나 열이 나 널 사랑하잖아 몇 번을 말해야 너 내 맘을 알까 제발 좀 하지 마 사람들 많잖아 작게 좀 말해줘 다 들린다잖아 몇 번을 말해야 너 내 맘을 알까 oh yeah 난 말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잖아 baby 자꾸만 잔소리 같지만 널 위한 걸 모르니 oh baby 너로 인해 항상 바뀌어매 발발 절잘 타는 듯함에 화도 내지 마 뭐라 해도 나는 너만의 슈퍼맨 널 위해서 뭐든지 하겠어 절대로 놓지 않겠어 화도 내지 마 내가 louca 화 좀 내지 마 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짜증나 열이 나 널 사랑하잖아 몇 번을 말해야 너 내 맘을 알까 제발 좀 하지 마 사람들 많잖아 작게 좀 말해줘 다 들린다잖아
BAP의 하지마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저는 옛사람들이 식객을 허용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소음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방에서 온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여러 식객들을 한 집에 품고 살게 된 이유는 뭘까? 물론 식객 수가 그 집의 세력을 의미한다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저 세력을 드러내려고만 식객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식객을 품고 산다는 것은 개방적인 합리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게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더 큰 합리성을 찾는 거죠. 이런 개방적인 합리성은 식탁에 다른 기식자를 앉힘으로써 소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기식자를 축출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새로운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하거나 그 소음에 초월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소음이란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불쾌하고 시끄러운, 그래서 고통스러운 우리를 둘러싼 소음들을 결국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으로만 극복이 가능한 거죠. 우리 마음에 소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새로운 질서를 찾는 열린 마음이 깃들길 기대하면서 노래 하나 또 들어볼게요. 소음은 외부에서만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서도 들려오는 소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각박한 내 마음을 고백하는 노래. 시인과 촌장의 노래인데요. 복면가왕에서 박학기가 부른 노래입니다. 가시나무, 박학기가 부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박학기의 가시나무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때로는 무음도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음은 무대꾸를 의미하죠. 아무 대꾸가 없는 것도 소음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무대꾸는 무시의 소리죠. 침묵도 그래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밖으로 두는 것, 무대꾸 앞에 선 사람은 소외되죠. 노래 하나 또 들을게요. 대꾸가 없네, YB 윤도현 밴드가 부릅니다. 아무리 크게 말해도 아무리 기타를 쳐도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대꾸가 없네. 사람들
윤도현 밴드가 부른 대꾸가 없네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소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나를 둘러싼 듣기 싫은 소리, 나를 둘러싼 모든 소음들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소음들이 나를 멈추게 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소음이 없다면 우리는 인형처럼 기계처럼 그저 같은 일만 되풀이해서 하고 또 같은 길만 되풀이해서 가곤 하겠죠. 내게 들리는 소음들에 잠시 멈춰서서 귀 기울이고 들어보아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무대에서 이야기합니다.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죠. 그를 그저 웃긴 광대 삐에로라고 생각해버린다면 그가 주는 소음 속에 있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끝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What Are You 김장훈이 부릅니다. Let's play traveling circus.